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표준분류 업무를 맡고 있는 류혜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학 교육 편제단위 조사를 위한 입력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입력 시스템 연수 동영상을 시청하러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일정 및 지침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시스템 시연 연수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 편제 단위 조사를 위한 일정이나 세부 지침, 변경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많이 안내드리지 못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일정 및 지침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으로 실제 입력에 대한 부분을 실습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학교 정보 관리와 학과 정보 관리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학교 정보 관리에서는 학교 정보 수정 요청, 대학원의 신설 및 폐지, 단과대학명 추가에 대한 부분을 시연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스템 사용에 중요한 나의 정보 관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사 기간이 되면 저희 센터에서 선생님들께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는 일이 잦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이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희 입력 시스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좌측 상단에 공통의 나의 정보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들의 부서명부터 전화번호, 이메일, 급 핸드폰 번호, 팩스 번호, 그리고 이메일 수신 여부와 SMS 수신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선 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변경이 있으신 경우 현행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메일 수신 여부와 SMS 수신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저희 센터와 원활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정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 관리는 표준코드 관리, 표준코드, 학교 정보 수정 요청 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이 학교 정보 수정 요청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조사 연도, 대학, 요청 일자, 처리 상태, 요청 구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 연도가 해당되는 연도인지 2025년도 1차, 만약 하반기 조사라면 2025년도 2차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대학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에 학교 정보 수정 요청, 대학원 신설 요청, 대학원 폐지 요청,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 버튼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4년제 대학 선생님들께서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전문대학이나 대학원 대학 선생님들과는 달리 4년제 대학의 경우 대학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학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이 대학에서 해당되는 대학원을 찾으신 다음에 그 대학원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셔야 그 대학원의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 관한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때 학교 개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 정보 수정 요청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법인명 변경부터 학생 규모, 학교 영문명, 중문명, 총장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홈페이지 주소를 보시면 저희가 HTTP를 적어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곳에 주소를 적으실 때 HTTP를 제외한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변경 사유를 간략하게 신청 사유로 적어주신 다음 수정 요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사 기간 중에 확인하고 수정을 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원 신설 요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원 신설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학원을 신설하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대학원 신설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신설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대학원 신설 요청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학원이 실제로 신설되셨을 때 사용을 많이 하시고 또 대학원 명칭이 변경되셨을 때도 이곳에서 명칭이 변경된 이름의 대학원으로 신설 요청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기간 중에는 되도록 당일에 올라온 건은 당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하루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당일에는 되도록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대학원 신설 요청을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대학원에 신설된 학과에 대해서도 자율분류 기술서를 신설로 제출하여 주셔야 됩니다. 대학원만 신설해두고 대학원 안에 아무 학과도 만들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그 학과들에 대한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을 통해 대학원 신설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잊지 말고 학과들도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원 폐지 요청을 보겠습니다. 대학원 폐지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학교의 기존 상태가 되어 있는 대학원들 목록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폐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을 선택하신 다음 사유를 적으시고 폐지 요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목록의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한 번에 하여서 폐지 요청을 남겨주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원 폐지 요청 페이지에서도 주의하실 점은 대학원 폐지 요청을 남기신 다음 폐지된 대학원에 있는 학과들도 모두 폐지하여야 합니다. 대학원은 폐지되었는데 학과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 끝쯤에 하는 형식 검증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을 폐지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학과들도 모두 폐지 자율분류기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입니다.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 버튼을 눌러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추가되는 단과대학명을 기재하시고 신청 사유를 적으신 다음에 추가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단과대학명 추가는 우리 대학에 이번에 새로 생기는 단과대학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 내에 단과대학명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단과대학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단과대학명 리스트 풀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단과대학명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과대학명 풀은 저희가 조사 전에 입력 시스템의 공통의 게시판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이곳에서 단과대학명 풀 글을 클릭하신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새로 생긴 단과대학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과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과 정보 관리의 첫 번째로 일반 속성 갱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속성 갱신은 표준 코드 관리, 표준 코드,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에서 가능하신데요. 이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 같은 경우에 표준 분류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많이 들어오시는 메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 연도가 일단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페이지에서 학과들에 대한 일반 속성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 수정을 하고 보시면 이곳에 저장 버튼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꾸고 나면 저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장 버튼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학교 밑에 있는 대학에서 다시 한번 학교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를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본교, 그리고 만약 대학원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해당되는 대학원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야 학과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므로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주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반 속성 메뉴에서는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는 대부분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중에서 일부는 이 페이지에서 수정이 불가능하고 자율분류기술서 제출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 그 점 또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들은 학과 소재지, 영중문 학과면, 그리고 폐과 존치 여부, 학위 과정, 수업 연한. 수업 연한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여 학위명, 첨단학과 유형, 본예과 구분, 사범계 구분,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상위 모집 단위, 계약 정원제 여부, 외국인 전담학과 여부를 이 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과 정보 관리의 두 번째로 교육 속성 갱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속성은 표준 코드 관리에 교육 편제 단위, 교육 속성 관리로 들어오시면 가능한데요. 이 페이지에서도 처음에 들어오시면 대학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 대학원이면 이곳에서 대학원을 선택하신 다음 해당되는 대학원을 선택하여 주시고 학부인 경우에는 학부로 두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수정도 가능하지만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엑셀 파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신 다음 업로드를 하여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교육 목표의 경우 직접 입력하실 때는 이곳을 더블 클릭하여 입력을 하신 다음 옆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 또한 이곳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여 주시거나 교육 과정 다운로드 그리고 교육 과정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엑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진로 취업 분야 또한 똑같은데요. 진로 취업 분야에서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저희가 진로 취업 분야는 선생님들께서 입력하고자 하는 모든 직업이 다 입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진로 취업 분야도 단과대학명처럼 전체 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진로 취업 분야로 새롭게 입력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저희 쪽에 진로 취업 분야 추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진로 취업 분야 추가 요청은 표준 분류 관리에 진로 취업 분야 추가 신청, 진로 취업 분야 추가 신청 메뉴에서 추가 글을 작성하여 가능하시고 이곳에서 주의하실 점은 워크넷이나 직업사전 등에서 검색이 가능한 직업만 등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속성 관리는 표준 코드 관리, 교육 편제 단위, 교육 속성 관리에서 가능합니다. 이 메뉴에 들어오시면 조사 연도, 대학, 그리고 대학 구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약 학부로 검색하고자 하신다면 학부, 대학원으로 보고자 하신다면 대학원을 선택하신 다음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단과대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만약 특정 학과만을 검색하고 싶으시면 그 학과명을 적으신 다음 조회하시면 됩니다. 폐과를 제외하고 보실 수도 있고 체크를 해지하고 보시면 폐지된 학과를 포함하여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교육 속성 관리에서는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이 세 가지의 교육 속성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 또 엑셀로 업로드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교육 과정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하반기 조사부터 교과목 해설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별 학과별로는 입력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교육과정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은 전공 과정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과목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 취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단과대학명처럼 전체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 진로 취업 분야 리스트에 있는 것만 추가가 가능하고 만약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표준 분류 관리에 진로 취업 분야 추가 신청 메뉴에서 추가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신청을 남기실 때는 저희가 모든 직업을 다 추가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워크넷이나 직업사전 등에서 검색이 가능한 직업만 추가를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를 꼭 첨부하여서 추가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로 취업 분야 리스트 또한 저희가 이 게시판 자료실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과 준치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편제단위 조사에서 폐과라 함은 학과 상태가 폐지, 변경 폐지, 통합 폐지, 분리 폐지인 학과를 말합니다. 폐과는 존치 또는 미존치를 선택하여 관리할 수가 있는데 폐과가 되었지만 재학생, 수료생, 휴학생 등이 남아있어 통계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존치로 두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폐과 존치된 학과는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 통계, 등록금, 장학금 통계 등에 모두 연계되어 학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폐과가 되었고 더 이상 통계에 잡을 데이터가 없어 학과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면 미존치로 두시면 됩니다. 이 폐과 존치 관리는 표준 코드 관리, 교육 편제 단위, 폐과 존치 관리에서 한 번에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폐과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존치인 것만 혹은 미존치인 것만 모아서 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만약 폐과 존치 상태로 두시고자 한다면 이곳에 폐과 존치 여부에서 체크를 하여 주시고 폐과 미존치 상태로 두시고자 하신다면 체크를 해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폐과 존치 여부가 수정이 됩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에서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개별 학과별로 클릭을 한 다음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여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폐과 존치 관리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면 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중순에 상반기 조사를 마치게 되면 곧 이어서 3월부터 등록금 통계 조사, 4월부터 고등교육 통계가 이루어지는데요. 해마다 조사 마감 이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편제단위 수정 요청이 바로 이 미존치된 학과를 존치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폐과가 되었어도 학칙상의 경과 조치를 잘 확인하여 주시고 통계에 필요한 연합만큼은 반드시 존치 상태로 두어서 통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지학과 재설치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유분류 기술서 작성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가끔 제출 버튼을 눌렀는데 전체 속성이 동일한 학과가 존재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폐지학과 재설치라는 메뉴는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하위 단위 학과로 학과가 운영되던 경우 기존에 폐지되었던 교육편제 단위 중 당해 연도에 입학 정원이 다시 배정되거나 혹은 그 하위 단위로 학과가 재운영되는 경우 학과 상태를 폐지해서 기존 상태로 복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없이 폐지된 학과를 기존 학과로 다시 재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폐지학과 재설치라고 합니다. 이 폐지학과 재설치는 표준코드 관리에서 폐지학과 재설치 신청 메뉴에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이 메뉴에 들어오시면 그냥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곳에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 대표 대학 밑에 있는 대학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 혹은 캠퍼스 대학원으로 상태를 바꾸신 다음에 조회를 해주셔야 신청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된 학과들 중에서 재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하신 다음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확인 후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에서 해당 학과가 폐지해서 기존으로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폐지학과 재설치 후 한 가지 챙겨주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폐지학과 재설치한 학과는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공란으로 변경이 됩니다.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입력하신 후에 저장하여 주시고 이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조사 마감 시 형식 검증하실 때 걸리게 됩니다. 또 폐지학과 재설치를 하면서 다른 속성은 동일한데 교육 속성,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의 변경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교육 속성 관리에서 변경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폐지학과 재설치를 한 학과의 표준분류 계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지학과 재설치를 하신 다음에 재설치된 학과에 변경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표준분류 변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학과를 한번 같이 신설해 보도록 하려는데요.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은 표준 코드 관리의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작성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우측 상단에 신설, 통합, 분리, 변경, 폐지 이렇게 5가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각각의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신설 자율분류 기술서, 통합 자율분류 기술서, 분리 자율분류 기술서, 변경 자율분류 기술서, 폐지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이 가능하며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 들어오시면 조사 연도가 2025년도 1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 조사시라면 2차가 되어 있으시겠죠? 여기 대학에서 학교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고 학부인 경우에는 학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조회를 하시면 학부에 있는 학과들 중에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이 가능한 학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학원인 경우에는 이곳 대학 구분에서 대학원으로 변경하신 다음 해당되는 대학원을 선택하여 주신 다음 조회를 하셔야 그 대학원에 있는 학과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과들을 변경, 통합, 분리, 폐지 자율분류 기술서를 내고자 하실 때는 이 과정을 꼭 거쳐서 하여야 하시고요. 특히 대학원의 학과를 신설하실 때는 대학 구분을 대학원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그 해당되는 대학원을 선택하시고 남겨주셔야 그 대학원의 학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신설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자율분류 기술서 신설 작성 실습에 제가 사용한 교과목 해설 등의 파일은 제가 이
저희 입력 시스템 공통 게시판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제가 오프라인 연수에서 사용한 것과 그리고 이 온라인 연수에서도 지금 참고용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연수 자료 또한 추후 업로드할 예정이니 함께 프린트하신 다음에 이 연수 동영상을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율분류 작성 창에서 신설 버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등록 작성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설의 경우에는 기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편 전에는 다 줘야 되는 내역이 없음.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개편 후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학과 소재지부터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이곳에 학과 소재지는 학과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주소와 수업을 듣는 캠퍼스의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외부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해당되는 캠퍼스의 주소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단과대학명을 입력을 할 건데요. 아까 학교정보 수정 요청에서 보셨던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 버튼이 이 자율분류기술서 등록창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단과대학명을 추가 요청을 남기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단과대학명을 추가를 하셔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을 하시고 그게 승인이 되어서 리스트에 추가가 된 다음에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대학 이렇게 리스트들이 쫙 나오죠? 저는 오늘 문화예술경영 전공이라는 전공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문명칭, 중문명칭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회를 누르게 되시면 기존에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대학에서 제출하였던 영중문명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문명칭과 중문명칭도 저희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대학에서 쓰는 영문명칭이나 중문명칭이 이 리스트 안에 없다 하실 때는 이곳에서 직접 입력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리스트에 있는 걸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모집단위 학과 구분에서는 일반 학과, 모집단위, 그리고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단위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고요. 만일 일반 학과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곳에 상위 모집단위 여기가 이렇게 노랗게 활성화가 되면 이곳에서 상위 모집단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위 모집단위를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상위 모집단위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설정을 하여 주시면 되고 만일 학부도 신설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전공도 신설을 하시는 경우에는 학부가 먼저 신설이 되어서 코드가 확정이 되어야 이곳의 상위 모집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학부를 먼저 신설을 해주시고 학부가 코드가 확정이 된 다음에 세부 전공들도 제출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집 단위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 학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편 사유를 선택을 하여 주시면 되시고 이곳에서 이 기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기타 사유를 입력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특별히 적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조금 메시지를 남기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타를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저장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첨부 파일, 증빙 서류를 첨부해달라는 팝업이 나옵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밑에 첨부 파일 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첨부 파일을 선택을 하여서 증빙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증빙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학칙이나 모집 요강을 첨부해 주시면 되시며 만일 학칙이나 모집 요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 결제 서류 등 저희가 일단 확인이 가능한 증빙 파일을 꼭 첨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학칙을 첨부해 주실 때는 모집 요강을 첨부해 주실 때도 또한 학칙이나 모집 요강을 첨부하여 주실 때 그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올려주셔도 무방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압축 파일로 하나로 묶어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실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일반 속성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속성 탭은 작년까지 2024년도 조사까지는 수여하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일반 속성이라는 문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수여하기에서 일반 속성으로 이 탭의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개편 전의 경우에는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요. 개편 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변경 자율분류 기술서 등의 경우에는 개편 전에도 내용이 적혀 있겠죠? 네. 이곳에서 저희 학위과정 부분은 학사로 만들 거고요. 수여 학위명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학부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는 이제 수여 학위가 여러 개인데 어떡하나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예술학사, 경영학사 뭐 이런 식으로 콤마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전공자율 선택제나 뭐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여하기가 하나로 한정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 기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화예술경영학사로 수여하기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특성은 일반 과정으로 해볼 예정이고요. 수업 연한은 4년, 주야간 구분은 주간, 사분계 구분은 비사분계로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약간 주의하실 점은 가끔씩 학과 내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 사분계인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실 수가 있는데 교직 과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사분계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과 이런 학과들에만 정말로 사범계인 학과에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첨단학과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로부터 순증받은, 그러니까 교육부 승인을 받은 첨단학과만 승인 또는 승인 플러스 자율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최초 모집 연도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첨단학과는 아닌 것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본예과 구분도 의학 계열에만 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여기도 예과 본과 일반 학과에서는 보통의 학과에서는 선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대학원 학과를 만드실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전공자율 선택제 여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해당 없음으로 먼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세모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해당 없음, 유형 1, 유형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공자율 선택제 학부 혹은 뭐 모집 단위를 생성하시는 경우에는 유형 1 혹은 유형 2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형 1을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유형 2를 선택하셨을 때는 이렇게 포함 대계열 이곳이 활성화가 되고요. 해당되는 대계열만 선택하신 다음 저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만든 학과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둔 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하면 이곳에 활성화가 비활성화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정원지 여부와 외국인 전담학과 여부를 이곳에서 체크하신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교육 목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데요. 이곳에서 이 교육 목표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이곳에서 키워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입력을 하신 다음 교육 목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온 교육 목표가 있는데요. 이 교육 목표를 적은 다음에 교육 목표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 이곳에 키워드는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이곳에 넣는 키워드들이 저희 이제 검색하는 기준에도 조금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단어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곳에 문장을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키워드이기 때문에 단어 형식으로만 입력을 해주세요. 문화, 경영,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키워드도 등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과정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탭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한다고 해서 입력이 되는 메뉴는 아니고요. 이 끝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교육과정을 등록하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시고 또 엑셀 다운로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일괄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께는 편한 방법일 것 같고요. 저는 사전에 준비해온 교육과정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엑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 업로드를 하시게 되시면 따로 저장 버튼은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 개별로 추가를 하여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NCS 여부와 NCS W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교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의 경우에는 필수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NCS 여부는 해당되는 교육 과정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NCS 여부는 그 교과목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이 NCS 학습 모듈에 의해서 개발된 경우에만 체크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로 전문대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NCS 여부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꼭 학교에 한 번씩 확인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NCS 여부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체크를 꼭 하지 마시고 체크가 풀린 상태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곳의 이수 구분은 꼭 이렇게 전공 선택이나 전공 필수와 같이 이렇게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전필이나 뭐 전선 이런 식으로 줄여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개별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이렇게 교육과정이 입력이 되고요. 이어서 진로 취업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진로 취업 분야도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진로 취업 분야 등록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곳에서 개별로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개별로 추가하는 방법 외에도 이곳에서도 엑셀 다운로드를 하여서 엑셀 양식을 받으시면 그 양식을 통해서 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으실 때는 이 엑셀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진로 취업 분야 코드랑 명을 넣는 그 시트와 그리고 진로 취업 분야 코드가 나와 있는 시트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요거 파일을 미리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율분류 결과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분류 결과 탭에서는 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표준분류 계열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요. 이 표준분류 계열의 설정은 이 학과의 일반 속성 및 교육 속성을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대중소분류 계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준분류 계열을 설정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게시판 자료실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침 및 입력 시스템 매뉴얼 여기 안에 가이드라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를 해드렸고요. 또 대학에도 저희가 조사 전에 책자로도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당 학과의 표준분류 대중소 계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자율분류 결과 탭으로 돌아와서 표준분류 계열을 설정해 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문화예술 경영학과를 사실 이런 이름의 학과는 선생님들 약간 어디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니까 예체능인가 하다가도 경영 전공이니까 경영학인가? 이런 고민이 드실 때 이제 교육 과정도 한번 보시고 저희 가이드라인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학과의 표준분류 계열을 인문사회 계열, 경영경제, 경영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 계열도 인문사회 계열로 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끝에 융합 복합 여부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융합 복합으로 설정을 안 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융합이나 복합에 해당하는 학과라면 융합으로 혹은 또 복합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여기 옆에 이제 붙는 게 없고요. 여기를 융합으로 하시면 밑에 융합 정보를 넣는 탭이 추가가 되고, 복합으로 두시면 복합 정보를 입력하는 탭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이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좀 고민 끝에 이거는 예술과 또 경영의 복합학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복합으로 이제 두려고 하는데요. 앞서 지침 설명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융합은 저희가 이제 짜파구리라는 라면이 있잖아요. 그 짜장라면과 또 그 동물라면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잘 섞인, 네, 그런 거를 이제 짜파구리 같은 걸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복합은 저희가 이제 짜장면이랑 짬뽕을 그 같이 먹을 때 짬짜면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 짬짜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때 약간 병행하는 걸 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가 잘 섞여서 있는 거는 이제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융복합 여부까지 만약 해당하신 경우에는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율분류 근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신설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율분류 근거를 사전적 혹은 사후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율분류 근거는 표준분류 계열이 바뀌는 경우, 신계열 범주 혹은 이제 신설의 경우에는 표준분류 계열을 처음 설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표준분류 계열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학과명 변경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설정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대학 자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계열이 자연과학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인 경우에는 준계열 단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문사회나 공학, 의학 계열의 경우는 대계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 자체 계열 분류와 표준분류 계열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가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등의 행정상의 이유로 표준분류 계열과 대학 자체 계열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100% 학교의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정상 정하신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전적 자율분류 그리고 사후적 자율분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신데요.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는 말 그대로 저희 학교에서 생각하기에 이 학과의 교육 과정, 교육 목표, 진로 취업 분야 등을 고려해서 봤을 때 저희가 정한 이 표준분류 계열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근거로 이렇게 첨부를 드립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전적으로 어떠한 계열로 선택을 할지 어느 정도 조금 선택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장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부분은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를 사용을 해주십니다.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는 이 학과의 표준분류 계열을 도저히 뭘로 선택해야 될지 조금 모르겠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는 첨부 파일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자율분류 기술서를 이 개편 형태부터 이 복합 교과목 혹은 진로 취업 분야까지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율분류 기술서를 인쇄를 하셔서 학과장 교수님의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서명을 받은 파일을 다시 스캔해서 올려주시는 란이 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 칸이고요. 여기는 나중에 입력을 다 마친 다음에 업로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사전적 자율분류까지 선택을 하시고 자율분류 결과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사전적 근거의 명칭, 교육 목표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는 지금 제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이 소개열 기술 규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자율분류 기술서를 만드시는 운영 서버에서는 이 소개열 기술 규정이 이 각 소개열마다 정해져 있는 기술 규정이 이곳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여기 페이지는 그럼 뭘 하는 곳이지? 하고 보시면 여기 끝에 노란 색깔로
뭔가를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관련 소개열 범주 포괄성을 반드시 선택을 한 가지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전화로 자유분류 기술서 관련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분류 기술서를 제출하려고 보니까 뭔가 뭐가 안 돼서 저장이 안 돼요. 그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입력을 다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100이면 100. 명칭 교육 목표에 관련 소개의 범주 포괄성 선택하셨나요? 하시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부분 포괄 안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면은 이제 이곳에 소개열 기술 규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소개열 기술 규정에서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우리 이 학과의 교육 목표를, 이 학과 명칭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이 기술 규정 내용을 봤을 때 이 학과에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포괄하고 있으면 포괄, 어느 정도는 포괄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 부분 포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포괄 안음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소개열 기술 규정의 내용과 우리 학과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표준분류 계열을 좀 잘못 선택하셨다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읽어보시고 포괄 혹은 부분 포괄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분 포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탭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전에 위에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여기도 교육과정이 있네요. 네, 여기서는 아까 위에 있었던 기본에 있는 교육과정에서 입력하신 교육과정 교과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뭐 하는 페이지냐 하시면 이제 다른 학교의 비슷한 학과와 우리 학교의 이 학과를 비교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도 최대 3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개 다 입력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하나는 입력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저희가 너무 특수한 학과여서 다른 학교에 이런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실 때에는 그냥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오류가 있어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교 대상 대학 한번 살펴볼게요. 요 처음에 이제 비교 대상 대학 선택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비교 대상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학과명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술 경영이 들어가는 학과로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끔씩 조회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또 전화 주실 때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A 대학교에 B 학과가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B 학과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여기 이 비교 대상 대학 선택창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 자율분류 결과 탭에서 설정하신 표준분류 계열, 이 소계열까지 동일한 학과들 중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과가 있는데 검색이 안 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선택하신 이 표준분류 소계열과 그 학과의 소계열이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예술 경영이라는 이제 명칭이 들어간 학과들 중에서 소계열이 지금 제가 선택한 똑같은 경영학 소계열인 학과들이 모두 이게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등록 여부에서 Y로 되어 있는 학과들, N으로 되어 있는 학과는 이제 교육과정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Y로 되어 있는 학과들 중에서 뭐 한두 개 학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는 이 학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이곳에 이제 그 해당 대학이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비슷한 수업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고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그 학교 이쪽에 지금 제가 선택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등록해 놓은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기업과 경영과 비슷한 수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업 경영과 세무,
비슷한 수업이다라고 뭐 교육 과정상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비슷한 수업이시면은 여기서 유사 여부에 O 클릭을 해주시고 또 뭐 여기 기획 했을 때 공연 기획 비슷한 수업이다 하시면은 이렇게 O 설정을 해서 한 뭐 모든 교과목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으로 사전적 근거의 진로 취업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여기 소개할 범주 진로 취업 분야에도 진로 취업 분야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경영학 소계열에서 정하고 있는 진로 취업 분야가 나오고 이 경영학 소계열이 가지고 있는 진로 취업 분야와 우리 학과에서 넣은 진로 취업 분야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진로 취업 분야에서 입력을 하셨던 진로 취업 분야들이 여기에 쫙 깔리게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취업 분야를 좀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과정을 마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복합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그 융합 복합 여부에서 복합을 선택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복합 학과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적인 학과들 이제 융합이나 복합으로 선택을 하지 않은 학과들은 방금 전 이 진로 취업 분야까지만 마치시면 이제 서명을 받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융합이나 복합을 선택하신 학교에서는 복합 현황까지 넘어와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이 만들기로 한 학과를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경영학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 경영학을 주계열로 두고 두 개의 부계열을 추가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은 인문사회 계열에 경영경제, 경영학으로 하고 그리고 저는 부계열로 이제 예체능 계열의 연극 영화의 연극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미술의 디자인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융합은 융합에 맞춰서 나오고 복합은 복합에 맞춰서 나오는데 이렇게 퍼센트 비율도 저희가 이렇게 적어 두었고 요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만 합니다. 복합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짬짜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율이 50대 50으로 같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가 되는 계열을 한 가지는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50대 50이나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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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렇게 하실 때는 그래도 주가 되는 계열 하나는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영학을 주계열로 하여서 경영학을 50 그리고 연극을 25, 디자인을 25로 설정한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최대 4개까지 가능하고요. 하나를 더 추가하실 거면 이렇게 추가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개수보다 많이 만들었다 하시면은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복합 교과목으로 넘어갈게요. 이 복합 교과목 여기 페이지는 선생님들 뭐 매뉴얼이나 보셨을 때 조금 이해가 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또 보시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복합 교과목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앞에 교육 과정에서 입력하셨던 교과목명, 이수급분, 학점 그리고 교과목 해설이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앞에 복합 현황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었던 경영학, 연극, 디자인 이렇게 3가지 주 부계열이 여기 복합 계열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뭘 입력을 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딱 여기에는 이제 필수 조건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각 계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1개 이상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교과목에 다 이게 어느 계열인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 경영학에서 하나 연극에서 하나, 디자인에서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고요. 저는 여기서 경영학 원론의 경영학을 이건 경영학 원론은 경영학 과목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볼 거고요. 또 공연 기획은 연극, 그리고 대중예술 트렌드 세미나는 디자인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은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복합 교과목을 이렇게 저희가
복합 계열의 3가지를 넣었는데 2개만 넣은 채로 저장을 하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각 계열별로 하나씩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 교과목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제 여기 밑에 붙임으로 교육과정 추가 정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들께서 앞에 교육과정에서 입력하셨던 교육 과목을 이렇게 그냥 일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 선생님들께서 뭐 교과목명, 이수 구분, 뭐 HS 여부 해서 이렇게 맞게 넣으셨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제출 전에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다시 자율분류 결과로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자율분류 근거로 사전적 자율분류를 선택을 해서 이 근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사후적 자율분류를 선택하면 이렇게 사후적 근거로 탭이 밑이 바뀝니다. 여기서 사후적 자율분류로 저장을 하고 사후적 근거에 있는 자율분류 근거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또 아까 보셨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분류 근거 비율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문화예술 경영 전공 말고 뭐 학부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계열을 정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위 교육편제 단위 소속 수계열 범주간 비율을 선택한 다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하위 교육편제 단위로 문화예술 전공 안에 뭐 경영학이 있고 뭐 예술 경영, 그리고 뭐 문화예술학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세부 정원 비율이 뭐 30, 30, 40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이제 이렇게 이 각각의 이 하위 교육편제 단위의 소개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 여기 분류 근거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비율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저장을 하시면 그 표준분류 계열에 대한 사후적 근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전공자율 선택제 학과를 만드실 때에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표준분류 계열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광역 계열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위 교육편제 단위 제한 없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하위 교육편제 단위 제한 없음을 선택하신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자율분류 결과 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저희는 아까 전에 사전적 자율분류로 작성하였던 그리고 복합 현황까지 모두 작성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출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분류 기술서를 출력을 해서 학과장 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다음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마치고 이렇게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 첨부 제출 바란다는 팝업이 나오면 제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여기 제출 버튼 옆에 보시면 인쇄 버튼이 있는데요.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율분류 기술서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페이지를 맨 뒤에서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이렇게 위 자율분류 기술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소속학과 직급 성명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자율분류 기술서를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학과장 교수님의 서명을 여기 페이지에 받으셔서 이걸 다시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은 스캔을 해서 이제 사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거의 마감할 때쯤 다 돼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많이들 좀 우르르 자불서를 내주시는데 이제 그때에 저희 학과장 교수님께 서명을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뭐 해외에 계셔서 지금 좀 서명이 어려워요. 뭐 꼭 받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학과장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주시고 조금 그게 부득이하게 어렵다 하실 때는 뭐 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부서장님, 팀장님 서명을 받아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서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학과명이 변경이 돼서 단순히 학과명이 변경이 되거나 뭐 단과대학명이 변경이 되어서 표준분류 계열은 변하지 않는데 변경 자율분류 기술서를 내셨을 때에는 자율분류 근거를 해당 없음으로 선택하신 다음 첨부 파일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첨부를 완료하셨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까지 모두 첨부하였으면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여기서 꼭 제출 버튼까지 클릭을 해주셔야지 제출이 완료가 된 것이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작성 상태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제출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자율분류 기술서, 폐지 자율분류 기술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데요.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눌러서 해당 대학 혹은 대학원을 선택하신 다음 폐지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을 하시고 폐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폐지 자율분류 기술서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그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하는 그 신설과 창이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폐지의 경우에는 개편 전에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학과에서 입력하신 정보가 있고 개편 후에는 이제 이 학과를 폐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편 사유에 뭐 학폭과 전공 폐지 혹은 뭐 대학원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새로운 대학원에 이 학과를 만들어야 될 때 저희가 대학원 명칭 변경이 되면은 대학원을 신설하고 또 기존 대학원 바뀌기 전에 명칭의 대학원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사유이실 때는 이걸 체크해 주시고 대학원이 폐원되셨을 때 사유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첨부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첨부 파일을 꼭 넣지 않더라도 저장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학과 폐지를 뭔가 이렇게 좀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속성으로 넘어가서 저장, 교육 목표에서도 그냥 저장,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는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자율분류 결과까지 이렇게 오시면 그냥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혹시 내가 폐지하면 안 되는 다른 학과를 실수로 잘못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만 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클릭하여 주시면 이렇게 폐지 자율분류 기술서는 제출이 끝이 납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통합, 분리, 변경 또한 있는데요. 이 통합, 분리, 변경 자율분류 기술서는 이번 연수 동영상에서는 따로 시연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 2024년도 조사 혹은 2023년도 조사 동영상에서도 이 내용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보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2023년도 혹은 2024년도에 올라온 자율분류 기술서 관련 연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사 중에 대학에서 이제 제출한 자율분류 기술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선생님들께서 수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걸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표준코드 관리의 자율분류 기술서의 자율분류 기술서 현황조회 메뉴입니다. 여기 현황조회 메뉴로 오시면 선생님들 학교에서 현재 작성 중인, 진행 중인, 심의가 된, 확인 완료가 된, 또 추가 작성 요청을 받은 자율분류 기술서를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해당되는 대학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은 이 대학에서 현재 작성 중인 자불서가 있으면 여기 작성 중에 나올 거고요. 이 작성 중에 있는 자불서는 이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하고 다만 선생님들께서 꼭 그 자율분류 기술서 마감일에 여기 작성 중에 0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성 중에 남아있는 자불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작성 중에 혹시 뭐 연습 삼아 작성을 해보셨거나 그런 건들이 남아 있으시면은 꼭 자율분류 기술서 여기 기술서 누르시면은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 중에는 이제 제출이 완료된 자불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출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심의 완료 건에는 이제 제출된 자불서 중에 심의가 완료가 되면 이곳에 심의 완료로 나오고 확인 완료는 선생님들께서 확인 처리까지 완료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 확인 완료에 넘어온 건들은 코드가 확정이 되어서 학교별 학과 코드에서 해당 학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작성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제출한 자율분류 기술서에 뭔가 보완 사항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 작성 요청을 드리는 것들이 이곳에 쌓이게 되고요. 여기 추가 작성 요청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여기에 저희 추가 작성했는데 계속 남아 있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추가 작성 여부에서 여기 탭 중에 보시면 추가 작성 여부가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시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미작성으로 되어 있는 건이 남아 있으시면은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작성으로 모두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딱 한 가지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각 대학의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작성 중이던 자율분류 기술서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총괄 담당자 선생님이 저장을 하시면 그 자율분류 기술서의 작성자가 총괄 담당자 선생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불서는 총괄 담당자 선생님 밖에 작성이나 수정이나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작성하시던 선생님께서는 그 자율분류 기술서를 더 이상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작성 중이던 자율분류 기술서를 건드셨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책임지고 제출까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삭제하시고 담당자 선생님께 다시 재작성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분류 기술서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 중에 넘어가 있는 건들 그리고 저희가 자율분류 기술서를 이제 제출을 완료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불서에 뭔가 내용을 좀 잘못 적은 게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표준 코드 관리의 자율분류 기술서에 자율분류 기술서 수정 요청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 메뉴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학교를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미 수정 요청을 남기셔서 수정 요청이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데 그냥 조회 버튼을 누를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오냐? 여기 수정 요청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안에서 다시 조회를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 대학에서 제출을 한 자율분류 기술서가 나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심의가 완료되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코드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정 요청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요거 문화예술 경영 전공에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 경영 전공이 아니라 문화예술 경영 학과였다. 뭐 해서 제가 이름을 잘못 적었어요. 해서 학과명 뭐 오기재 뭐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수정 요청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수요 학위명을 잘못 적었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요 요청을 남겨주시면 되고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율분류 기술서 회수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요청을 남겨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확인 후에 이 자율분류 기술서를 수정이 가능하게 다시 승인을 해드릴 거고 승인이 되면은 자율분류 기술서는 다시 자율분류 기술서 현황 조회에 작성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제출이 완료된 자율분류 기술서의 심의가 완료가 되면 선생님들께 이제 문자나 메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 심의가 완료된 자율분류 기술서를 확인 처리까지 해주셔야 저희 센터에서 이제 코드를 확정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결과 조회 및 확인 처리 메뉴로 한번 가서 확인 처리하는 방법과 추가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쪽에 화면 중에 표준분류 심의를 누르시면 심의 관리, 심의 결과 조회 및 확인 처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선생님 대학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자율분류 기술서 심의가 완료된 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작성 요청으로 남겨드리고, 뭐 수용이 되었을 때는 수용, 또 가끔씩 뭐 조정 의견이 나왔을 때는 조정으로 이렇게 검토 구분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검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 처리가 된 자율분류 기술서의 경우에는 해당 자율분류 기술서를 선택한 다음 확인 처리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 처리가 되며, 확인 처리가 된 자율분류 기술서는 저희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코드 확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코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학과는 학교별 학과 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 공시와 각종 통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추가 작성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가 작성 요청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검토 내용에 어떠한 내용들을 보완해달라고 적어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화면 오른쪽에 있는 추가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다시 이렇게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막바지 단계, 거의 끝물에 가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제출도 다 마치시고 심의도 끝나시고 확인 처리까지 끝나서 코드 확정까지 다 되시고 나면은 이제 대학의 표준분류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세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모집 단위 코드 부여 과정까지 하나 더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시스템 매뉴얼 한번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형식 검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형식 검증은 표준분류 관리의 형식 검증에 형식 검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메뉴를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선생님들 학교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실 거고, 여기서 검증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증이 뭐 나오고요. 그리고 뭐 정상 이렇게 오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류가 있으실 때는 해결 방법을 눌러서 한번 해결 방법을 봐주시고, 여기 오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만약에 오류가 아닌데 오류인 경우에는 저희 쪽에 뭐 Q&A 게시판 등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형식검증 예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4년제 대학 선생님들 그리고 또 대학원 대학 선생님들께서는 주의하실 점이, 여기 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대학원들이 이제 또 다 있습니다. 이 대학원들을 각각 다 검증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원의 검증을 다 맞춰 주셔야지만 최종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최종 자료 제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자료 제출은 표준분류 관리에 최종 자료 제출,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와 최종 자료 제출 및 취소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 메뉴에서 선생님의 대학의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를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번 2025년도 1차 기준으로 선생님 대학에 이제 만들어진 모든 학과들의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획과 존치, 미존치 여부까지 다 나오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 스크롤 하단 쭉 내리시면은 오른쪽 끝에 이렇게 8명의 서명을 받는欄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분류 담당자, 정보공시 담당자, 고등교육 통계 담당자, 등록금 통계 담당자, 그리고 이 표준분류 관리자,
정보공시 관리자, 고등통계 관리자, 등록통계 관리자. 이 관리자는 부서장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당자와 부서장님 총 8분의 서명을 받으셔서 서명을 받은 파일을 스캔을 하신 다음에 최종 자료 제출 및 취소 신청 메뉴에서 조회를 누른 다음 최종 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첨부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만 첨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총장님 직인이 찍힌 최종 자료 제출 확인에 대한 공문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요거 최종 자료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10개의 대학이 형식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팝업이 나올 때는 대학원 중에 형식 검증 진행이 조금 덜 된 곳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형식 검증 메뉴로 돌아가셔서 형식 검증이 안 된 대학원이 있는지, 그리고 형식 검증을 했는데 오류가 나온 대학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모두 정상 혹은 예외 처리가 되어야지만 최종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형식 검증까지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시 최종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이 나오면서 최종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수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제출 건수가 안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뭐 자유분류 기술서가 수정 요청이나 뭐 추가 작성하기 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들 또한 여기에 계속 조금 추가적으로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조금 건수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해주신 다음에 뭐 의견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 아까 전에 그 4명의 담당자와 4명의 관리자 총 8분의 서명을 받은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를 스캔을 해서 이곳에 첨부를 해주시고, 또 여기 결제 공문, 이거는 반드시 총장님의 직인이 들어간 결제 공문을 여기에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첨부를 하신 다음 최종 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교육편제 단위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첨부하는 결제 공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정보공시센터로 꼭 발송은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발송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첨부만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발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여기 첨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출까지 모두 마치시면은 교육편제 단위 조사가 모두 끝이 나고요. 선생님들 저희 긴 시간 이 연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입력 시스템 내에 공통의 게시판에 가시면 Q&A 게시판 표준 분류가 있어요. 여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최대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제단위 조사 기간 중에는 좀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 연결이 좀 오래 지연될 경우에는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루 이틀 내로 답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게시판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